안녕하세요, 입길의 추억입니다. 한 2년 전쯤이었나요? 그때 몇몇 분들이 활어난전이나 포구, 시장에서 회 뜨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요점은 그렇습니다. 피도 안 빼고 대가리 댕강 자르고 흐르는 물에 계속 씻어가면서 심지어 물에 빨아가면서 주물럭주물럭 해서 회를 써는데 그러면 맛도 없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주셔서 제가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고 이것도 다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었죠. 사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교차오염입니다. 왜? 해수 박테리아 이런 것들 생선 껍질이나 표면, 비늘에 다 붙어 있거든요. 살에는 없습니다. 원래 살에는 없는데 표면에 붙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칼질하고 내장이나 피 묻은 칼로 또 썰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살로 옮겨가잖아요. 그럼 그거 먹고 배탈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열악한 환경으로 발생되는 위생적인 문제를 좀 그래도 나름대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물에 씻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해수성 박테리아는 이 담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멸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회를 써는 그런 호텔급이나 일식당, 초밥집에서는 일단 숙성하기 때문에 숙성을 한다는 것은 일단 물이 묻어서 숙성을 하면은 횟감이 망가지잖아요. 가급적이면 물 한 방울 다 안 묻히고 회를 썰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러면은 이것들은 물에 씻지 않으니까 박테리아 더 취약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죠. 왜냐면 애초에 도마도 여러 개 두고 칼도 여러 개 두고 해서 전처리 용 따로 있고 포 뜨는 거 따로 있고 그리고 옮겨서 최종적으로 회를 썰기 때문에 교차 오염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감염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고, 그래서 그거대로 위생을 지키고 맛까지도 지킬 수 있는 가장 세련되고 합리적인 방식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보면은 극히 소수의 분들이 요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시거나 곡해를 해서 그렇다면 시장과 포구에서 회 뜨는 방식이 괜찮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저렴하게 먹으니까 위생은 나몰라라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그 위생을 잡기 위해서 물에 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활어난전이나 일식집 이 둘은 똑같은 생선회를 다루지만 우리 입에 전달되기까지 그 과정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손질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다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 각자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화했다. 그게 결론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런 메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방어 잡는 영상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이때 당시가 지금 1월 초였습니다. 선도 때문인 걸까요? 살아있는 방어를 심해하지 않고, 다시 말해 피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회를 뜨면 얻는 장점이 뭔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거 많이 봤죠? 이 재래시장, 수산시장에 가면은 겨울엔 주로 이 커다란 방어를 이렇게 산채로 떠서 일부 조각을 또 손님한테 팔고, 이제 곧 있으면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방어 대신 민어 5kg에서 한 최대 10kg 넘어가는 대형 민어를 또 이렇게 매대에다가 진열해 놓고 있다가 구입을 원하면 또 일부 조각도 이렇게 도려내 가지고 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톡톡 쳐가지고 칼을 막 쓱쓱 해서 산채로 살덩이 한 점은 쓱 베어갑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 뒤로 방어가 한참 동안 박닥박닥거리네요.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얼음은 피가 낭자합니다. 야, 이거 우리는 그나마 좀 지금까지 봤으니까 익숙해졌다 치더라도 외국인들 시선에서는 이거 굉장히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고. 댓글 반응 좀 볼까요? 누가 회를 저렇게 에바다. 저렇게 하는 건 처음 보네요. 회도 좋아하고 생선 참 좋아하는데 이런 영상 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너무 잔인해요, 유유. 이거 보고는 못 먹겠다. 살아있는데 살 다 떠버리네. 잔인하다. 기절 좀 시킬 것이지. 잔인하다. 생명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은 특방어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수조에 있는 저걸 바라보는 여러 물고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나 있을지는. 댓글 의견을 보니 잔인하다, 보기 흉하다,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횟감을 망친다. 저렇게 하면 맛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손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척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회 뜨는 걸 단 두 글자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개하다. 왜 미개하냐? 단지 산채로 포를 떠서
잔인해 보이기 때문에 미개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도 우리 입에 들어가는 모든 동식물,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 등등이 도축이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잔인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게다가 살을 한 움큼 드러낸 이후에도 또 한동안 펄떡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잔인하고 자극적으로 느껴질 뿐이죠. 잔인한 것은 매우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인류가 생존하려면 그만한 또 가축들의 희생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제가 미개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입니다. 자, 저렇게 횟감을 처리했을 때 장단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점부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방어가 기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반사작용에 의해서 펄떡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펄떡일 수도 있습니다. 업장에 따라서는 저 상태에서 피를 빼고 저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회를 떠버리면 가장 첫 번째로 발생되는 문제가 살 곳곳에 피가 맺혀 있다는 겁니다. 피를 꼼꼼히 빼지 않았으니까. 큰 생선은 일단은 피만 빼는 게 아니라 얼음물에다가 담가놔야 됩니다. 왜? 죽고 난 이후 체온이 급격하게 오르거든요. 심지어 만지면 정말 뜨뜻미지근해질 정도로, 손으로 느낄 정도로 열이 오르는데, 이 열이 살을 전부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피가 많이 도는 그런 회유성 어종이 있죠. 방어라든지 고등어 같은, 특히 참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피가 잘 빠지라고 이제 얼음물에 담가두는 것도 있지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한층 더 탄력이 생기고 숙성이 오래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단지 이제 얼음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쓱 해서 한 점 떠가면 미처 방혈되지 못한 피들이 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가 맺혀 있으면 상인이 또 회를 써는 과정에서 이 피끼를 닦아낼 겁니다. 분명히 이제 해동지로 막 닦아내서 써는데도 그 피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먹음으로써 비릿한 맛을 우리가 느끼고, 자, 그 피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물에 씻는 상인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방어처럼 기름기가 많은 생선은 그 겉표면에 붙어있던 맛있는 감칠맛이라든지 지방질이 또 씻겨 나가기 때문에 맛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사실 좋은 횟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두 번째 문제. 지금 이렇게 살점을 한 움큼 드러내갔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살점 단면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이 됩니다. 공기에. 그렇게 되면 산화가 되겠죠. 특히나 방어처럼 혈압력이 발달한 생선일수록, 피가 많은 생선일수록 산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그 부위는 갈변이 되겠죠. 실제로 시장 다니다 보면 한 조각 빠져있는 그 방어를 보면은 이미 갈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뒤늦게 산 손님은 무슨 죄예요? 그 손님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 먹고 비리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판매하는 데서 떠드셔서 그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게 또 교차오염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민어 잘못 드시다가 배탈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에 가까운 부위를 지금 한 움큼 떠갔습니다. 등과 배 쪽이요. 근데 모름지기 이런 피가 많은 생선들은 참치도 그렇지만 대가리 쪽에 가까울수록 고급 부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등살과 뱃살이라 하더라도 넓어지는 이 대가리 쪽에 있는 부위가 기름이 훨씬 많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님이 주문했었고 상인이 그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포로 뜨는데 꼬리에 가까운 쪽을 지금 떠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 손님은 그냥 그쪽 부위밖에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물건 사는 값은 똑같을 건데 돌아오는 부위가 다 다르고 다양한 부위를 맛보기가 힘들다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근데 모름지기 방어나 민어 같은 경우, 특히 큰 생선을 취급할 때는 그 다양한 부위를 맛보는 데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매력을 전부 다 포기한 겁니다. 네 번째, 일단 보기 흉합니다. 그리고 이 가판대 계속 지내려 놓으면서 이게 살이 막 도려져 있는 피가 낭자한 모습을 보면 익숙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시장을 처음 방문하시거나 이 시장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분들이 봤을 때는 약간의 그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원래 시장은 저렇게 회를 뜨는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눈에는 저게 약간 잔인하거나 미개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도 자랑스러운 식문화가 있죠. 그게 바로 화로회 문화. 일본 도쿄 츠키우지 시장에 가도 보기 힘든 횟집마다 시장마다 다 수저로 구비해놓고 살아있는 싱싱한 화로들이 가득가득 차있는 이런 화로회 문화. 손님이 주문하면 눈으로 보는 앞에서 직접 잡아다가 그 앞에서 손질을 해주는 아주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장점이자 특이한 식문화의 경험으로 다가올 것인데, 이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화로회 문화의 장점을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다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악순환입니다. 특히나 회전율이 떨어지는 횟집 상해에서 저런 식으로 회를 쳐놓으면 여름이나 겨울 연말 성수기가 아닌 이상 계속 저렇게 공기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저렇게 회 뜨는 집들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트렌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좀 회 맛을 아는 분들은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모둠회집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제 여러 종류들을 다 골고루 섞어서 많이 판매하는 그런 집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돼버리면 회전율이 떨어지고 구매율이 저조하면은 저 남는 부위들 계속해서 산화가 될 것이고, 맛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다시 회전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저렇게 떴을 때 분명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장점이 있으니까 저런 방식을 고수하는 게 아닌가. 장점은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참을 고민해 봤는데, 일단은 사가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장점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손님한테 유리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의 장점을 꼽으라면 상인이 판매할 때 편하다는 것? 그때그때 잘라다가 판매할 수 있다는 점. 결국은 판매 상인한테 편리한 거죠, 이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산시장이라고 해서 전부 다 물에 빨고 하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해안가 포구나 화로 난전, 대야에다가 화로 막 갖다 놓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좁은 데서 막 손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차용 문제도 있고, 또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씻어가면서 이제 하는 거지. 요즘 현대화된 수산시장, 예를 들면 이제 노량진 같은 경우 잘 보면 이제 모둠에 특화된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곳들 보면은 뭐 전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그 상당 부분의 그 상해들이 일식집처럼 회를 떠요. 일단은 배 갈려서 내장을 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안쪽은 이제 핏기 때문에 씻어야 됩니다. 근데 포로 뜨기 전까지는 씻는데 포로 뜨고 난 후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묻혀요. 이렇게 되면은 도마 다 다르죠. 칼 다 다르게 쓰죠. 교차오염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고급 일식집의 버금가는 거의 그 정도의 품질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저 주문 들어오기 전에, 또는 주문이 막 들어온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화로를 종류별로 싹 다 잡아놓고 포로 다 떠놔요. 그리고 그거 요즘에 숙성 시트지 같은 거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런 거에다가 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다 차곡차곡 쌓아두면 그거 뭐 반나절 안에만 소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썰어내면은 화로회부터 약간 숙성된 회까지 골고루 판매할 수가 있고, 횟감은 아주 큰 거를 위주로 쓸 수도 있고, 또 부위별로도 골고루 배분할 수 있고, 신선도도 좋죠. 피도 제대로 뺐으니까 품질도 오래 가죠.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 소비자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한두 가지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요새는 뭐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거, 뭐 대방어, 뭐 대민어, 이렇게 큰 걸 위주로 소비하려는 그런 경향도 많이 나타나고, 또 그런 거를 먹을 때도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종, 다양한 부위를 좀 골고루 이렇게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대감에 충분히 부응이 되는 그런 판매 방식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객의 니즈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만족시켜 줄수록 회전율도 더 빠르게 되고, 충분히 많은 물량을 확보해 놓고 또 미리미리 다 잡아놨다 하더라도 또 그만큼 빠르게 소진이 되니까 계속해서 신선한 횟감을 골고루 판매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데 비해서 지금과 같이 그냥 한 마리 큰 거 떡 올려놓고 팔았을 때 먼저 온 손님 부위 다르고, 뒤에 온 손님 부위 다르고, 먼저 온 손님 품질 다르고, 뒤에 온 손님 품질 다 다르고,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한여름에 저 민어회를 저렇게 파는 거 보면은 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 민어조차도, 그 얇은 혈압육조차도 산패가 돼서 갈변이 되고 살 색깔도 누렇게 아주 시커멓게 돼가고 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쫙 포를 떠가지고 파는 거 보면은 그건 비리거든요, 많이. 잘못하면 또 탈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족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판매하는 방식, 아직까지도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 대형 시장에서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좀 이런 판매 방식, 이런 회를 뜨는 방식은 지양했으면 어땠을까? 아무쪼록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더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회를 떠서 많은
소비자들이 거기에 또 만족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